나이가 들면 사랑도 성도 끝인가요? 편견을 깨는 질문입니다. 사랑은 젊음의 전유물이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흔히 매스미디어에서 넘쳐나는 젊은 연인들의 로맨틱 코미디나 열정적인 사랑 이야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사랑이나 성적인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심지어는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경향마저 보입니다. 노인에게 무슨 사랑 타령이냐, 다 늙어서. 무슨 성 이야기냐는 식의 무언의 압박은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노년의 삶은 사랑과 친밀감이 사라진 흑백 필름처럼 무미건조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우리 사회가 가장 쉬쉬하고 있는 주제 중 하나, 바로 시니어 세대의 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친밀감, 정서적 교류, 상호 존중, 그리고 삶의 활력과 연결된 매우 중요하고 다층적인 영역입니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 은퇴 후에도 수십 년의 활기찬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니어의 성은 더 이상 숨겨야 할 부끄러운 주제가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재조명되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시니어의 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시니어 스스로는 어떤 고민과 오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이 금기시된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유교적 가치관과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을 공론화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의 성은 더욱 금기시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과거의 엄격한 도덕관념과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측면이 큽니다. 나이가 들면 성적인 욕구가 사라지거나 사라져야만 한다고 여기는 뿌리 깊은 편견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통계는 이러한 사회적 통념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국내외 여러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시니어 중 상당수가 여전히 성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의 성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시니어들의 성적 욕구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보건복지부의 노인 실태 조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성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시니어가 성생활의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하고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남성 갱년기로 인한 발기부전, 여성 갱년기로 인한 질건, 조증 및 성교통, 만성질환으로 인한 성기능 저하 등 신체적 변화는 성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랜 결혼생활에서 오는 권태, 배우자와의 소통 부재, 혹은 사별이나 이혼으로 인한 새로운 파트너 탐색의 어려움 등이 관계에 걸림돌이 됩니다. 노인에게 성은 부적절하다는 사회적 낙인과 편견은 시니어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부정하게 만들며 심지어는 죄책감까지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 담론의 부재는 여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마치 물속에 잠긴 빙산처럼 수면 아래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고통이 발생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째, 성 건강 문제에 대한 무지 또는 방치입니다. 예를 들어 남성 갱년기나 여성 갱년기로 인한 성기능 저하 문제는 적절한 의학적 도움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 발기부전은 비아그라와 같은 약물 치료부터 주사요법, 수술까지 다양한 치료 옵션이 존재하며 여성 갱년기 증상 역시 호르몬 요법이나 질윤활제 사용 등으로 충분히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니어가 이를 단순히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치부하거나 부끄러워하여 병원 방문을 주저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 위축감, 자존감 저하, 그리고 심한 경우 우울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성 건강은 전반적인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방치는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둘째, 부부 및 파트너 관계의 소원함입니다. 성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를 넘어 친밀감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스킨십은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방식이며 성적인 교류는 부부간의 깊은 이해와 소통을 촉진합니다. 하지만 성적인 교류가 줄어들면서 부부관계가 형식적으로 변하거나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단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침묵의 골을 깊게 만들고 각자의 외로움을 키우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배우자를 그저 오래 함께 사는 사람으로만 인식하게 되면서 삶의 동반자로서의 의미가 퇴색되고
외로움이나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한쪽이 성적 욕구가 줄어들거나 신체적 어려움을 겪을 때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보다 회피하거나 거짓말을 하면서 신뢰관계마저 금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인식과의 괴리입니다. 미디어는 젊은 세대의 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면서도 시니어의 성은 희화화하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TV 드라마에서 시니어 커플이 진지한 로맨스를 펼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고 꼭 다룬다 해도 다소 우스꽝스럽거나 비현실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편협하고 왜곡된 시선은 시니어들 스스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부정하게 만들거나 음지로 숨어들게 만듭니다. 결국 왜곡된 방식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상의 불법적이거나 위험한 성인 광고에 노출되어 사기를 당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존하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각자료 시니어가 스마트폰으로 은밀하게 성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모습 혹은 병원에서 고민하는 모습. 그렇다면 시니어의 성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을 넘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핵심은 바로 친밀감, 소통, 그리고 자존감이라는 세 가지 강력한 키워드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축입니다. 첫째, 친밀감과 유대감의 강화입니다. 성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수준의 친밀감을 제공합니다. 이는 부부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증진시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 단순히 성행 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따뜻하게 포옹하며 애정 어린 키스를 나누고 다정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표현하는 모든 비언어적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친밀한 교류는 옥시토신과 같은 사랑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배우자와의 깊은 유대감은 외로움을 해소하고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는 마치 고된 항해를 마친 배가 안전한 항구에 정박하는 것과 같은 평온함과 안도감을 선사합니다. 성생활은 엔도르핀, 도파민과 같은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신체적, 정신적 활력을 높여줍니다. 이는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삶에 대한 의욕을 북돋아줍니다. 또한 자신이 여전히 매력적이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자존감을 향상시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긍정적인 자기인식은 노년기에 찾아오기 쉬운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는 시니어가 그렇지 않은 시니어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고 우울증 발병률이 낮다는 일관된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셋째, 건강한 노화의 지표입니다. 성기능은 전반적인 신체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인 성생활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적인 활동은 일종의 신체 활동량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으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간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또한 성적인 활동은 뇌 기능을 자극하여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시니어가 동일하게 성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상황과 건강 상태에 맞춰 건강한 성적 표현과 교류를 선택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은 건강의 바로미터이자 건강한 삶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시니어의 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개방적으로 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단순히 희망적인 예측이 아니라 이미 여러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현실화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성기능 개선을 위한 의학기술 발기부전 치료제, 호르몬 대체요법, 질건조증 치료제 등은 더욱 발전하고 대중화될 것입니다. 이는 시니어들이 성 건강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관련 정보가 투명해지면서 시니어들은 더 이상 음지에서 고통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시니어 세대의 성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와 교육이 확대될 것입니다. 이미 일부 선진국에서는 시니어 대상의 성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우리 사회에도 점차 확산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니어들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건강하게 인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쉬쉬하는 분위기가 아닌 건강한 방식으로 논의하고 배울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것입니다.
재혼, 만혼, 비혼 등 시니어 세대의 다양한 관계 형태가 보편화되면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의 성적 친밀감의 중요성 또한 부각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벗어나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시니어들이 늘어나면서 성적, 자기 결정권과 다양한 형태의 친밀한 관계가 더욱 존중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시니어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니어 세대가 건강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모두에서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파트너와의 대화가 첫걸음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첫걸음은 바로 파트너와의 솔직하고 열린 대화입니다. 서로의 성적 욕구, 신체적 변화 피로, 통증, 성기능 변화 등 어려움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런 건 생각도 안 나지? 라는 식의 지레짐작이나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다는 태도는 서로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배우자에게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배우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친밀감을 높이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대화하기 어렵다면 부부 상담 전문가나 심리 상담가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설적인 대화 방법을 제시하여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합니다. 성 건강은 전반적인 신체 건강과 직결됩니다. 아무리 성적 욕구가 강하더라도 몸이 아프면 이를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신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내분비내과 등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기부전, 갱년기 증상, 질건조증, 성교통 등은 숨길 문제가 아니라 치료를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의학적 문제입니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과거보다 훨씬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성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 개선, 호르몬 균형 유지, 체력 증진 등은 모두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3. 정보의 습득과 교육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니어의 성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분별한 온라인 정보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존하기보다는 의학 전문가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를 활용하거나 관련 서적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이나 건강 강좌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올바른 지식을 얻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잘못된 편견을 깨고 건강한 성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친밀감의 확장성은 스킨십 이상의 의미입니다. 성이 반드시 성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년기에는 젊은 시절과는 다른 방식으로 친밀감을 표현하고 교감할 수 있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산책하기, 가벼운 포옹, 다정한 키스, 서로를 마사지해주기, 함께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기, 공동의 취미생활, 공유하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친밀감을 표현하고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정서적 교류는 성적인 만족감만큼이나 중요한 유대감을 형성하며 부부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랑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특히 사랑과 친밀감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시니어의 성은 단순히 노쇠한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과 활력, 그리고 깊은 관계의 완성입니다. 우리 사회가 시니어의 성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더 건강하고 개방적인 담론을 만들어갈 때 시니어 세대는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노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백발의 연인들이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닐거나 서로를 보듬으며 조용히 미소 짓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가치와 세월을 초월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노년의 성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넘어 평생을 함께 해온 파트너와의 깊은 유대감을 재확인하고 서로에게 여전히 소중한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당신의 은빛 로맨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정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지식과 건강한 태도로 무장하고 파트너와 솔직하게 소통하며 삶의 마지막까지 사랑과 친밀감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은 여전히 뜨겁고 당신의 사랑은 여전히 아름다울 것입니다. 시니어의 성은 더 이상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야기하고 이해하며 축복해야 할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